여러분은 혹시 노들 노래공장이라는 공동체를 들어보셨나요? 노들 노래공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모여서 노래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노래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악보집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노래 한 곡 흘러나오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분들이, 그것도 최중증인 분들이 노래를 한다니 조금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죠. 한국에서 장애가 중한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은 거의 없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현대사회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다는 것은 시민권이 있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자, 노들 노래공장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시민인가요?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앞바다에 헤엄을 치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이 돌고래들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획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고, 최근에는 이들을 보러 오는 보트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고래들은 그 습성상 자기네들이 한번 마음 붙인 서식지를 잘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핫핑크 돌핀스라는 그 이름도 핫한 한 시민단체는 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대신 외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니 돌고래들이 시민인가요? 여러분, 주민투표라고 아시나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비선호 시설이 어떤 지역에 들어설 때 우리가 국민투표하듯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찬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주민투표에 외국인들도 주민투표법 제5조에 근거해서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외국인들도 시민인가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누가 시민인가, 혹은 시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시민은 범위가 좁았어요.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시민은 합리적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 국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설계될 때 시민은 재산이 있는 자유로운 백인,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흑인에게, 여성에게, 그리고 이민자와 외국인에게도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이 오늘날에는 바로 장애인들과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인권이 확산되면서 이제 권리 주체의 경계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날에는 비인간 중심주의라고 통칭할 수 있는 다양한 서조가 인간을 넘어 권리의 주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 남방 큰 돌고래에게는 인간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신성한 강이라고 불리는 황건우이는 보존될 권리를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헌법은 헌법 조문에 자연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태로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며 모든 생명, 심지어 비생명들까지도 이 세계에 존재할 권리가 있고, 인간은 그들을 파괴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날 민주주의는 권리의 주체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양한 존재들이 각자의 몫을 가지고 와글와글 모여있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선술집 같은 사회적 공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시민들은 단순히 투표를 통해 우리들의 대표자들을 뽑고 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찰턴이라는 작가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든 돌고래든 황건우의 강이든 누군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누군가, 그 당사자가 바로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떠오르죠. 돌고래가 당사자일 수 있는가? 아니, 강이 말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관념은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가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노들노래 공장처럼 황건우이강과 그 주변의 마오리족 간의 관계처럼 우리의 이름으로 시민들이 공적인 의사결정의 무대에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투표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선거인 명부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개인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관습적인 참여 중심의 체제와는 본질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방식도 문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아무래도 훌륭한 분들이 선거에 나오죠. 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 중심 50대 이상, 평균 재산 23억의 고학력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조망하면서 사회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리더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리더십 연구자는 앞장서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개 용의 주도하고 자기애가 강하고 타인에게 잘 공감하지 못하는 데다가 사람이란 권력을 한번 잡으면 변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의 엘리트 집단은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바로 기술 관료들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들입니다. 기술 관료들은 이제 전문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푸는 열쇠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민주주의의 원리에 지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크림슨 하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지 실천자가 아니다. 정부 조직은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제와 결합한 대민주주의의 어려움은 시민들이 강력한 리더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좀 절망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앞시고 이게 의사결정도 느리고 그다음에 내가 주권자라지만 무시만 당하고 얼망졸망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인을 앞시고 시끄럽고 장애인들이나 노동자들은 왜 자꾸 시위를 하고 아니 세상에 돌고래 걱정할 틈이 어딨냐 요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리더입니다. 이 모든 중구난방의 목소리들을 침묵시키고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풀어줄 효과적인 리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까요? 여러분 각자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더는 과연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민본 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독재자들이 애민, 위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내 한 몸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말씀이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과몰입된 리더와는 잘 맞지 않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느리고 중구난방입니다. 왜냐하면 힘있고 재산 있는 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들쭉날쭉 모자란 시민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통치 권력이 구성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앞서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권리를 외치는 누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권리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생각나는 것은 행복 추구권으로 대표되는, 즉 생생지락,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권리입니다. 이건 이제 권리의 실체예요. 그런데 이런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누가 구현해 줍니까? 이건 절차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걸 리더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우리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백신이 나왔잖아요. 혹시 백신이 안전한지 검색 한 번도 안 해보고 맞은 분 있으세요? 대부분 해보셨죠? 근데 검색은 왜 해보셨어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피부에 그다지 와닿지 않는 정책, 혹은 우리가 그냥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쉽게 그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결국 자신이 정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국가 정책의 소비자로서만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도 생산자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하나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 사업의 의미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직접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사업 예산이 되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은 나라님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시민도 정책의 생산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인권 증진,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주체제에서든 독재체제에서든 기술관료제를 통해서도 문제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문제를 풀겠다면서 문제를 잘못 정의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한 처방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속의 경읽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민주주의 희망을 파편화된 개인도 아니고 억압적인 조직도 아닌 삶의 현장에 근거한 작은 모임들에서 발견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핫핑크 돌핀스는 멤버들이 제주도에 살면서 텃밭을 일구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비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작은 공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노래하는 노들 노래 공장도 작은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결성돼서 10년째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식사와 연습을 하고 참사 피해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위로하는 4.16 합창단도 작은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몸담고 있을 시민단체, 봉사단체, 종교 모임, 이런 것들도 그것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작은 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더 거대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관리할 더 거대한 체제, 그리고 그 더 거대한 체제를 장악할 더 거대한 권력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이것만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공존, 평화, 안전, 지속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은 더 작은 공간 위에 더 적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작은 민주주의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생태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생물처럼 이런 작은 공들이 보이지 않게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작은 공이 모든 문제를 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작은 공은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라고요?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를 말할 때면 꼭 대중민주주의가 문제야, 이런 지적이 나오죠. 대중민주주의가 포퓰리즘 같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트 민주주의나 기술관료 민주주의도 그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역시 대중들은 믿을 게 못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는 일상의 정치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인정받는 그런 경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중으로 퉁쳐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희망은 시민들 안에 있습니다. 들판에 무수한 꽃들이 피어나듯이 민주주의의 다음 걸음도 여러분이 혹은 각자 함께 그렇게 내디뎌 가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도 혁신도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조직 연구자들이 조직 내에서 성별, 인종, 연령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그 조직의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출해주는 보고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긴 한 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8편의 짧은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양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시도들을 어떤 이는 최근에는 이제 정책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는 참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역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라고 하기도 하고 넛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실험들로부터 답을 얻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딱 이런 흐름에 잘 맞는 체제인 것입니다. 파커 파머라는 민주주의 사상가는 민주주의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언가라고 말했습니다. 제도에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문제와 처방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겸손, 구체적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공감, 법규를 따지는 엄격함보다는 상식에 기반한 너그러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제도를 넘어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있습니까? 상상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있으시다면 오늘 토론 시간에 나누어 주시고, 없다면 오늘 상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7개의 강연들은 저마다 새로운 시민, 새로운 실천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망감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다르게 상상하는 것, 그리고 다르게 출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